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리콘칩에 이름을 새기고 내년에 발사할 화성 착륙 탐사선 인사이트에 실어 보내기로 한 건데요. 우주 탐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우주로 보내지고 어디선가 외계인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신청 접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8일에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화성으로 이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1. 달의 대기에 네온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 탐사선 레디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온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달의 대기 밀도가 지구 해수면 근처 대기 밀도의 100조분의 1 수준으로 낮아 달이 네온사인처럼 빛나지는 않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채로운 균열이 있는 토성위성 디오네의 표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4월 11일 카시니 탐사선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찍은 이 사진에는 수많은 균열 구조 속에 밝게 빛나는 얼어붙은 절벽들이 이루는 패턴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생긴 이유는 확실치는 않으나 중력에 따른 조석 효과와 디오네의 궤도 변화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8월 15일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표준시를 평양시로 바꿔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기존보다 30분 늦은 평양시 사용 시 남북 교류 혼란과 남북 간 이질성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작아 내부적 혼란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독재 국가여서 변경된 제도가 사회 전반에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을 만든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이 표준시를 바꾼 겁니다. 표준시를 바꾼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표준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제일 높이 뜰 때, 그림자 제일 짧아질 때를 한낮 정오로 정해 쓰기로 했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를 서로 여행을 하고 또 상업을 하게 되면서 나라마다 시간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 해가 제일 높이 뜰 때하고 부산하고 뭐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에 지난 시간을 표준으로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간을 세계 표준시 또는 세계시, 그린치 표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사가 좀 다양합니다. 원래 이제 그 나라마다 시간을 못 정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시간을 갖다 쓰기도 했어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시간을 갖다 쓰기도 했고 하다가 이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때 칠정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달력 체계를 만들면서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도 만들고 또 이제 물시계도 만들었고 그래서 한양, 서울에 해가 제일 높이 뜰 때를 정오로 기준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나라 시간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사대주의 세상이 커지면서 조선 말에는 중국 시간을 좀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이 건국이 되면서 1908년에 동경 127.5도 우리나라의 정중앙을 지나는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표준시를 정해서 썼습니다. 대한제국 표준시요. 그러다가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 시간을 같게 하자. 그때부터 우리가 1912년부터 동경 135도 일본의 중앙을 지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동경시라고 하는데 동경을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기 때문에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를 갖다가
1912년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네,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과 우리는 좀 틀려요. 뭐냐면 그 이후에 해방이 된 다음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계속 1912년 때부터 써왔던 일본 시간을 써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북한에서는 일제 청산을 하겠다 해가지고 동경 127.5도 원래대로 해방 전후로 돌아가서 이제 그 한일합방 전후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우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1954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우리나라 시간을 동경 127.5도로 고쳤었어요. 그래서 일제 청산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54년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준전시 상황이잖아요. 네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 시간이 틀리고 우리나라와 또 일본이 시간이 틀리고 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뜨는 시간이 틀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개성이라든가 저 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장의 시간이 또 틀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1961년 8월 10일부터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우리나라 시간을 일본 시간과 다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1년 8월 1일부터 남북한, 일본이 같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이제 50년 이상이 흘렀죠. 그래서 네. 북한은 해방 후 계속 썼기 때문에 일제청산이라는 명분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4년도에 이미 일제청산을 했고 네.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 1961년부터 일본 시간을 채택했던 거고요. 남북한이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다시 또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동경 127.5도로 돌아간다. 북한이 이제 일제 청산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남북한이 다른 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북한이 어쨌든 시간이 틀려지면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성을 출입한다, 개성 공단을 출입했다고 했을 때 외국 가는 것처럼 시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한반도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갖다 가리켜서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나라가 이 보통 시간대가 틀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동부 시간하고 서부 시간이 틀리잖아요. 좌우, 그러니까 동쪽, 서쪽이 긴 나라는 다른 시간대를 써요. 근데 남북으로는 예를 들어서 칠레 같은 경우 굉장히 길죠. 하지만 하나의 시간을 씁니다. 이게 시간대라는 것은 동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한이 다른 시간을 쓴다는 건 동질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말을 듣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가지고 예. 북한과 같은 시간을 쓰거든가 네. 아니면 이대로 남북한이 다른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동질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거나 저쪽을 양보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도 자존심이 있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30분 단위의 시간을 쓰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시계를 30분 돌려주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954년서부터 61년까지 시간이 틀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 살던 분들 크게 불편한 건 못 느끼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시계만 돌리면 시계 보고 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게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죠? 인도죠. 네. 인도의 12억 인구가 30분 단위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예. 호주를 가보시면 호주의 동부, 중부, 서부의 시간이 틀려요. 30분 단위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네팔, 히말라야 갈 때 많이 가죠. 네팔은 오히려 45분 단위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국제 표준시하고 45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대세는 1시간 단위를 쓰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30분 단위의 시간을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적은 사람이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군사적인 문제,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우리도 좀 논의를 해보고 북한도 좀 더 신중하게. 근데 도저히 말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 큰 양보가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이냐 고민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북한, 이제 시간마저 달라지게 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표준시 변경이 우리나라와 북한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건배를 외치며 난데없이 우주 공간에서
파티가 벌어집니다. 지구 밖 우주정거장에 거주하는 우주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화면에는 우주인 스콧 켈리와 젤린드 그린, 유이 기미야가 보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보는 이들도 궁금하게 만드는 음식의 정체는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상추입니다. 우주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먹으며 파티가 벌어진 건데요. 우주에서 재배한 상추, 도대체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죠. 의, 식, 주.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식, 먹는 것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TV에서는 맛집 프로그램에 이어 최근에는 유명 요리사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먹는 문제는 단지 지상에서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 하늘 위 우주에서도 먹는 건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최근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최초로 우주에서 키운 상추를 시식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우주에서 상추를 먹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니까 나사에서 생중계까지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주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먹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국제우주정거장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음식을 나눌 수가 있지만 네. 나중에 화성을 가게 되더라도 가는데 6개월, 또 오는데 6개월. 그렇죠. 그 음식을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채소를 키워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채소를 키우면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에서 이런 채소를 키워보자 하는 것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주인들이 먹었던 것은 이미 작년 4월에 이 상추를 재배하는 수경 재배, 물만으로 재배하는 이런 장비를 갖고 올라갔거든요. 백이라고 불리는 장비였는데요. 작년 4월에 키워서 이제 올라가서 작년 봄에 이미 키웠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몸에 해로울지 아닐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상추가 잘 자랐다는 것도 신기한 게 네. 햇볕도 없고 산소도 없는데 네. 물만으로 이렇게 자라나요? 다 있습니다. 햇빛은 없지만 물론 네. 이 우주정거장이 그 뭐 1시간 정도 남짓한 시간에 돌기 때문에 햇빛을 바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LED 전구를 이용해가지고 붉은색, 녹색, 파란색 LED 전구를 이용해서 LED 빛을 가지고 키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산소는 어차피 사람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는 있습니다. 다만 지구하고 똑같은 산소가 아니죠. 농도가 네. 좀 틀립니다. 지구와 다른 농도 속에서 또 중력이 없다 보니까 중력이 있으면 이 똑바로 키우고 그러니까 쓸 텐데 네. 근데 보면 상당히 쭈글쭈글하고 옆으로 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력이 없다 보니까 네. 좌우로 막 퍼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간에 지구와 다른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정확히 사람이 먹어도 해가 되는지 아닌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방사능의 위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 봄에 키웠던 것을 작년 가을에 지상으로 갖고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죠.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해서 반년 이상 검사를 해보니까 사람 먹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키워서 먹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한 달 정도 새롭게 키워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근데 먹어도 많이 먹진 않고 왜냐하면 네. 아직도 좀 의심스러운 게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시식만 하고 남은 것들은 다시 또 싸가지고 지상으로 갖고 올 겁니다. 네.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한 다음에 여기 정말 아무 해도 없고 먹었던 사람들한테도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주에서 채소를 재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재배한 상추에 삼겹살을 탁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우주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 지상에서 거의 조리가 끝난 걸 데워 먹는 수준이었는데요. 우주정거장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거나 또 미래 화성 유인 탐사처럼 오랜 시간 우주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우주인들에게 이렇게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우주 재배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빛과 색채의 마술사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 그는 프랑스 남부지방의 아름다운 밤 풍경과 별이 무수히 빛나는 하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를은 많은 고흐의 그림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캄캄한 밤이지만 밤에는 낮과 다른 오묘한 수많은 다른 색들이 존재하기에 아마 고흐는 아를이라는 도시에 별이 담긴 밤 풍경을 많이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이죠. 아를의 밤과 강, 그리고 데이트하는 연인. 이 그림은 고흐의 일생에 있었던 4번의 사랑 모두 가슴 아픈 사랑으로 끝나야만 했던 현실의 삶을 그림에서는 희망을 담아 아름다운 밤하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림은 프랑스 남부 아를에서 1889년 9월에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고 정확히 며칠에 그려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며칠이라고는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림 속에 북두칠성이 나오거든요. 네. 북두칠성의 그릇 끝에 있는 2별, 이 별이 북극성을 가리키는 별이에요. 이 별의 위치를 가지고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보통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지나죠. 네. 24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죠? 또한 1년에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 북극성 중심으로 시계바늘, 12개의 시계바늘을 그려놓고 나면 그 12개의 시침에서 하나의 시침이 움직이는 동안에 한 달이 가고 또 시간으로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씩 움직여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법칙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293899라는 겁니다. 293899. 이게 뭐냐면 2월 1일 밤 9시에는 북두칠성의 끝 2별이 3시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시계에 3자 쓰는 3시 방향 아시죠? 그래서 293, 2월 1일 9시에는 3시 방향이다. 899는 8월 1일 9시에는 9시 방향이다. 293, 899. 그림에서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에서 보면 이 북두칠성의 끝별 2개가 6시 방향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9월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899에서 가깝거든요. 8월 1일 날 9시에 9시 방향이니까 899 다음에는 9월이겠죠. 그러면 998입니다. 9월 1일 밤 9시에는 8시 방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8시 방향이니까 다음에 7시 방향, 6시 방향 4시간 후란 말이에요. 1시간 단위에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일이라고 한다면 그림같이 6시 방향에 북두칠성이 있으려면 9월 1일 같은 경우에 새벽 1시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 1일로 보면 899, 998, 197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97이니까 10월 1일 밤 9시에는 7시 방향에 있으니까 6시 방향이니까 2시간 후 10월 1일 날은 밤 11시경에 여기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9월 1일 경에는 새벽 1시경, 10월 1일 경에는 밤 11시경, 9월의 어느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니까 대략 자정 전후가 아니겠느냐. 9월 1일에 가까우면 새벽에 더 가까울 거고 10월 1일에 더 가까우면 11시에 좀 더 가까울 거고 그래서 그림만 놓고 보면 9월의 어느 날이라고 한다면 9월의 어느 날 자정 무렵에 북쪽 하늘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889년 9월의 어느 날 자정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